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AI 오토메이션 사업팀의 양낙훈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젠 AI가 이제 새롭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오토메이션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변화라고 하면 항상 한 네 가지 방향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강화되거나 새롭게 생기거나.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이 좀 줄어들고 없어지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새롭게 생겨나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기업 업무 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어떻게 좀 부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 SDS가 어떤 솔루션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입을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또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죠. 기계하고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임직원 10만 명당 로봇 수가 1000대에 이르는 거죠. 이게 독일, 일본, 중국을 제친 그런 숫자죠. 자, 이런 일들을 보면 한 100여 년 전부터 생산 관리라는 이론을 다져오면서 사람이 하는 작업을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분해해서 제어 컴퓨터에 입력을 한 결과입니다. 자, 저희 오피스 오토메이션 쪽은 어떨 것 같습니까? 1970년대부터 메인프레임이 도입되기 시작을 해서 90년대 중반 저도 겪었습니다만 ERP가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을 됐었죠. 최근에는 RPA가 반복 작업을 찾아내서 자동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팩토리에 비하면 자동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약이 바로 언어가 갖는 룰이 없기 때문인 부분에서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RPA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017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RPA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요인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 측면에서 즉각적인 ROI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업무 효율을 다루다 보니까 경영혁신 툴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단추로서 RPA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죠. 반면에 제약상도 존재합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UI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화면이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품질 비용에 있어서 예방, 평가, 실패 비용 쪽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IT 성숙도 모델에서 프로세스의 정의를 꽤 좀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고요. 선후 관계가 정의돼야 되고 수행 주체가 누군지 또 인풋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나가서 세부적인 품질 기준, 자원 할당은 어떻게 하고 끝으로 측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RPA는 사람이 10번 클릭을 하면 그대로 10번 클릭하게 되는 그런 제약상이 존재했습니다. 또 개인의 단순한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는 데 좀 그쳤었죠. 자, 이런 부분을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극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UI 기반 객체 인식이 아니라 이제 API 단에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앞서서 많은 소개가 있었던 코그니티브 기술이나 젠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점점 더 프로세스를 넓혀서 자동화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발전 단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하고 문제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또 날카롭게 그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도출을 한 다음에 창의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고 꾸준하게 실행하는 게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RPA는 이 과정에 있어서 실행 부분을 상당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해가면서 좀 더 다양한 시스템을 연계해서 인텔리전트하게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하는, 메뉴에 보시면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즉 워크플로우로 연결을 해서 좀 더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 다음 단계를 화면 보시는 것처럼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 기술이나 코그니티브 기술을 좀 더 결합을 해서 학습 기반으로 일정 수준 자율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 자동화가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발전 단계를 힘의 방향과 세기 차원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똑똑하고 쉽게 자동화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자동화하는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는 메타 오토메이션 관점이 있겠고요. 코파일롯을 기능을 좀 활용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어려운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 두 축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에 앞서서 젠 AI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영향, 그리고 우리 직무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내 개인의 업무는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결국 이제 딥러닝 모델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여러 겹을 만들어서 인풋과 아웃풋만으로 퓨처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화 학습을 시켜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죄송합니다, 좌측에 파라미터를 보시면 바이어스와 웨이트이 결합된 것인데요.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패턴 그리고 상관관계를 잘 분석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얼굴 인식 정도는 한 10억 개 파라미터 정도면 한 97, 8%의 정확도를 이미 구현을 해냈습니다. 1750억 개 정도가 되니까 아주 다양한 그런 제너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산업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AI 소프트웨어 시장만 보시게 되면 135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175조 원 정도, 매년 한 25%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경제 전체적으로는 2030년이 되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만 조 원 정도가 됩니다. 미국 경제하고 비슷한 규모인데요.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미국에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저희는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회를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업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 표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45개국 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설문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어떻게 유지할 거냐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해결 방안으로서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하겠다라는 해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이제 표를 좀 보도록 할까요? 노동 수요와 젠 AI 기반으로 오토메이션이 얼마나 가속화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표를 보시는 방법은 세로 축은 노동 수요,
대한 증감이 되겠고요. 가로축은 젠 AI로 인해서 오토메이션이 얼마나 더 가속화되겠느냐라는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3분면부터 보실까요? 자,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자체가 일단 자동화가 많이 일어난 영역입니다. 하지만 노동 수요는 2030년까지는 많이 줄어들 거다. 프로덕션, 푸드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 오피스, 서포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노동 수요는 많이 늘게 되는 영역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영역이라든가 건설, 교통 분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육체 노동에 가까운 이런 영역들은 수요가 좀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일분면 쪽인 거죠. 젠 AI가 나오지 않았다면 뭐 물론 자동화는 되겠지만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스템으로 대표되는 영역인데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 영역이 해당이 되겠고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법률, 워크포스 트레이닝 쪽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젠 AI를 좀 관통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초안 구성 내지는 스켈레톤을 좀 만들어 주게 되면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부분에서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의 일 단위로 좀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제가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을 한다라는 거는 툴을 갖추고 지식과 스킬,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툴 차원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외부 LMM 그리고 보안과 권한 관리,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좀 없앤 내부 LMM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될 거고요. 이 둘과 잘 연계된 소위 AI로 이네이블된 그런 앱들을 좀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차원에서는 스킬과 날리지인데요. 저희가 생명체에 있어서 이제 지능이라고 하면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지능은 주어진 환경을 잘 추론을 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직무수행 지능을 높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잘 인식하는 역량, 그다음에 과거 정보와 신규 정보를 좀 결합을 해서 새롭게 창의적인 결론을 내고 또 끝으로 실용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툴을 활용하면 저희가 역량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건데? 라는 차원에서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적인 업무 차원에서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 차원에서는 사업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되죠. 저희는 이제 수조업을 좀 본업으로 사실은 하고 있죠. 그래서 공수산정에 있어서도 제안 전에 공수산정하는 부분, 실제 프로젝트가 완료된 다음에 공수산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젠 AI를 이용해서 그 갭을 줄이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들은 그 다음 세션에서 신동민 그룹장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 AI 뭐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도입하려고 하면 어떤 고민이 되시나요? 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또 개발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된 거를 다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또 만만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활용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RPA 오토메이션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크게 한 네 가지 영역에서 활용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픈 AI 쪽에 API를 연결을 해서 채 텍스트 컴플리션 기능을 잘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브리티 웍스 쪽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RPA가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게 되면 젠 AI가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약된 거를 워드나 이런 부분에 옮겨서 DB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발전한 방향이 이제 코파일롯을 쓰는 부분이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 창을 통해서 자연어로 내가 뭐 해달라는 것들을 전달하면 젠 AI가 과정을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대로 해도 되는지 사용자한테 컨펌을 받고 컨펌이 되면 그대로 코딩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10월 달에 베타로 좀 써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4번, 5번으로 되어 있는 자연어로 지시 요청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부분, 그 다음에 IDP, 인텔리전트한 다큐먼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해낸 정보들을 다시 한번 자연어로 Q&A 하는 이런 기능들을 보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사례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더빙이 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화면이 크게 세 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은 이제 웹 로그인을 하는 화면, 가운데가 RPA 디자이너, 그리고 맨 오른쪽이 코파일럿 화면입니다. 앞서서 이제 RPA가 UI, 즉 화면을 디텍션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는 API로 연결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디텍션할 때 종류가 웹이라든가 윈도우즈 앱, 그 다음에 ERP 화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웹을 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웹 컨트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젠 AI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컨펌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보고 이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설계가 되고 이제 코딩이 돼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코파일롯의 의미를 저희 오토메이션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RPA가 중앙형 과제로 이제 처음에 많이 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ROI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중심 자동화를 확대를 하시는 거죠. 은행은 행원들이 직접 자동화를 수행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사원의 개발자화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딩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죠. 배열이나 또 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코파일롯 기능을 좀 이용하게 되면, 자, 저희 현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가도 될 거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개발자 좀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고급 개발자들은 좀 더 난이도 높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고요. 앞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점에서는 학습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 힐링을 통해서 운영 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가로축에 해당하는 좀 더 넓고 복잡한 업무 자동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챌린지 쪽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게 도대체 어디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누가 안 하는 건 아닌지, 또 누락된 건 없는지 주관하는 입장에서 소위 가시성,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판단 기준, 업무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잘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너무 잦게 변경이 돼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끝으로 개발을 의뢰하면 절차가 좀 복잡하죠. 한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플랫폼과 AI 기술로 좀 접근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뭐 몇 가지 키워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 그리고 디시전 테이블을 미리 구성해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센터를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효익은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RPA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생산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희가 POC를 통해서 좀 검증해 본 걸로는 한 70% 가까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 플랫폼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리티 오토메이션 이제 스윗, 플랫폼 이렇게 좀 부를 수 있겠고요. 앞서서 이제 RPA는 실행을 충실히 담당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코그니티브가 지능형으로 문서를 처리하고 문서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런 센싱 역할을 좀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맨 우측에 어시스턴트가 작업에 대한 시작, 중단, 종료 이런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맨 위에 보이는 BPA가 엔드 투 엔드 설계부터 디시전 테이블 그리고 휴먼 인더 룹 이런 기능들을 포괄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인티그레이션해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케스트레이터 영역을 좀 담당하게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조금 더 준비를 통해서 앞서서 계속 LMM의 단점으로 나오고 있는 보안이라든가 권한 관리 이슈를 이 BPA를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사 이런 데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보시는 것처럼 앱을 실행해서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내역을 접수해서 영수증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청구 금액에 따른 보상 등급 결정해서 보험 지급하는데 서류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고 담당자 지정해서 고객 가입자께 알려드리는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좀 수행하시게 되면 한마디로 미들웨어이기 때문에 레거시 시스템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애자일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네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엔드 투엔드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화면이 좀 압축돼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가시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다양한 폼 구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웹이나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리치한 폼 형태로 가능하고, 또 아까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 파일로 보내서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IDP를 통해서 밸리데이션 책을 같이 좀 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한 되게 복잡한 문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9종을 미리 프리트레인을 했고요. 키와 밸류 값을 이제 뽑아내는데 키 값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장 정도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부분은 이미지에서 키와 밸류 값을 자동으로 추출해 내고요. 그다음에 추출한 결과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사람이 하게 되면 변경 숫자를 넣게 되면 다시 모델이 재학습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서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디시전 테이블 부분입니다. 뭐 과거 같으면 계속 if this then that으로 이제 만들었어야 되죠. RPA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짜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접수된 것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게 되면 가령 20만 원이 넘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라는 그런 디시전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휴먼 인더 루프를 좀 구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자동화를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제일 어렵고 많이 필요한 영역이 저 분기였습니다. 누구한테 일을 할당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디시전 테이블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쉽고 똑똑하게 코파일롯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좀 더 폭넓게 난이도 있는 자동화를 수행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이제 디지털 컬리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자연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오케스트레이션을 한 다음에 사람 수준으로 풍부하게 표현하는 그런 디지털 컬리그와 일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RPA가 실행 영역에 즉 액트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코그니티브,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이런 부분들, 특히 젠 AI를 결합해서 이제 센스하고 생각하는 기능까지도 좀 더 보강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디지털 컬리그를 통해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경영진들께 뭐 간담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뭐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면 뭐 비슷하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잘하는 직원들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RPA가 사실은 지금까지 시키는 일만 잘 해왔다면 앞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행하는 그렇게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미래 업무 자동화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디지털 컬리그를 지향하는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